프로젝트 1260. 오늘도 그 CFR에서 나온 기사가 전에 열심히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10 anniversaries to note in 2024라고 해서 anniversaries 그 기념 2024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추려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전 세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게 노스 아틀란틱 트리티라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인할 때 1949년도 그림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지난해에도 이제 2023년도에도 이제 의미심장한 애니버서리스가 있었는데, 뭐 파리 평화협정이라든지 베를린 에어리프트라고 이것도 올해도 이제 기념을 하게 되는데, 베를린에 이제 서방과 이렇게 대립을 하는 가운데에서 베를린의 물건을 공수해주는 그런 사건들, 멀로 닥트린도 있고, 멀로주의는 고립주의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하는 마가 운동,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운동들이 멀로 닥트린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티파티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과세 없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금을 받으려면 대표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뭐 그런 보스턴 티파티 그런 내용이 2023년에 주요 애니버서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기념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2월 27일, 2014년에 발생했는데, 러시아의 크림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2022년 2월 24일 날, 이자가 많은 날 침공을 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이제 그 2014년에 이미 크림 반도를 침범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2022년도보다 2014년이니까 8년이나 일찍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날짜가 2014년 2월 20일, 여기도 이자가 많은 것 같은데,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도망가는 뭐 그런 얘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림 반도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이나,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 봉쇄 정책 등을 할 때에 가장 큰 개념이, 러시아와 중국은 해상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대륙 국가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림 반도를 점령을 해야 군함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 밑으로 남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 러시아를 다 봉쇄 정책을 해서 그 봉쇄 정책에 지금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돌 정도로, 저 유럽에 있는 그 노스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보면은, 스웨덴, 핀란드는 이미 이제 지난해 4월이니까 뭐 한 1년 전에 나토에 이미 가입을 하고, 스웨덴도 이제 가입을 할 예정이면은 32개 나라가 되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31개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려올 데가 없으니까 북해 그쪽으로 해서 이제 전에 구소련 연방의 나라였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런 나라들과 이렇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거기 있는 그 사이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 가지고 영국이 있는 쪽으로 해협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힘든 가운데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미국이나 이렇게 영국의 전략은 소련과 중국이 남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대만 문제도 대만을 만약에 점령하게 되면은 태평양에 한 구멍이 뚫려 버리기 때문에 거기로 뭐 이렇게 잠수함이나 배가 가게 되면은 큰 곤란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싸움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사건 하나하나 요 앞에 이제 선거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 선거와 함께 여기 이제 애니버서리서 그런 거를 하나씩 개략적으로 훑어보시면은 조금 전체 전 세계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르비아 나토가 이제 그 세르비아에 폭탄을 터뜨린 폭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4월, 5월, 6월이니까 거의 3달 가까운데 폭격을 한 적이 있는데 왜 폭격을 했냐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코소보 무슬림의 이제 거주자들인 코소보를 이 세르비아가 점령해 세르비아를 이름이 세르버리는 아주 세르버리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아래쪽에 세르비아와 코소보 문제, 그게 이제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마케도니아 그 위쪽으로 코소보가 이제 조그만하게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세르비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코소보는 이제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노스 마케도니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마케도니아 위에 코소보가 있구나. 그것을 세르비아가 이렇게 박해를 하면서 이것도 뭐 종교 분쟁, 인종 분쟁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이 세르비아를 이 나토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폭격을 석 달 가까이 이제 폭격을 한 게 1999년도에 그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하고 가끔씩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 그 세르비아 이름도 그 대통령 이름이 재밌는 게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이렇게 알바니아 무슬림 코소보가 이제 알바니아 무슬림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거를 박해야 하니까 나토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름이 슬로보단 그 세르비아의 대통령이 슬로보단이 쓸어버리려고 그리고 밀로세비치는 밀어버리려고 그런 이름도 슬로보단 쓸어버리고 밀로세비치 밀어버리려고 그렇게 세르비아가 하니까 이 나토가 세르비아를 폭격을 했다는 그 내용 1999년도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종 청소, 에스닉 클린싱이라고 하는데 인종 청소라는 차원에서 가장 큰 그 규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나토 공격으로 세르비아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시민들이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세르비아가 그 무력을 코소보로부터 이제 무력을 빼니까 나토의 폭격이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그 긴장이 이렇게 계속 긴장이 있는 가운데에서 코소보 독립이 2008년도에 독립을 했다고 독립을 선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이제 CFR에서 기념하는 것이 1949년도 4월 4일 날이 나토를 설립한 그런 날이 4월 4일 1949년 4월 4일을 기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CFR 자료에서는 미국이 이제 처음부터 나토를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설립할 건 없었는데 그래서 미국 군인도 800만이었던 800만이었던 1945년도에 그 군인이 얼마로 됐냐면은 2년 후에는 70만 명으로 줄었다.
거의 이제 800만 명의 10분의 1은 80만 명인데 70만 명이니까 거의 이제 10배 이상을 줄인 그런 상태였는데 소비에트 공화 그 구소련 공화국이 굉장히 이렇게 매우 폭력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나토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란에서도 그 당시 이제 철수를 하고 또 폴란드에서도 자유롭고 이제 공정하게 선거하는 것을 이렇게 구소련이 막고 하니까 그래서 나토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1949년 4월 4일 그래서 나토를 이제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나토가 31개 나라인데 스웨덴이 가입하게 되고 폴란드는 작년에 가입을 했고 스웨덴까지 같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32개의 나라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제 도스 플랜 100주년이 1924년 4월 9일 날 100주년이 되는데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 4월 9일 날 도스 플랜이 있었다. 이 도스 플랜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1차 대전 때 이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하고 나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배상금을 때리니까 배째라 해서 우리 너무 많은 거 못 갚겠다. 그렇게 해서 이 페이먼트를 못 갚겠다고 1923년에 이 3년 1월 달에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벨기에, 지금의 벨기에, 그 네덜란드 아래쪽에 있는 벨기에하고 프랑스가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을 해가지고 돈 안 내나, 돈 빨리 내나, 그렇게 벨기에하고 프랑스가 이제 루르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미국이 뭐 별로 이런 데 대해서 유럽은 유럽의 일이니까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미국이 그때 이제 1차 대전 때 영국하고 프랑스를 도와주면서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돈을 받으려면은 독일이 또 돈을 줘야 되는데 독일이 지금 배째라 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타협안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도스가 이제 정부가 아닌 민간인 입장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해서 1924년 초에 파리에서 이제 서로 간의 협정을 체결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는 이 역할을 해가지고 다음에 192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6일 날 이민법 이미그레이션 액트가 이민법이 이제 발효한 1924년에 100년이 되는데 그것이 100주년으로 이민법이 발효된 것을 올해 5월 26일 날 기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이민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민법은 초기에 이제 원래 한 1900년도 초쯤에 되면은 거의 한 15%가 외국에서 포린 본 했는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15%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덕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가 1911년도에 딜링햄 커미션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됐는데 이민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 복지에 굉장히 이 손해가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이야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뭐 이민 문제가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게 손해가 된다는 걸 해가지고 이민을 1917년에 좀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제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는 이제 각 나라별로 쿼터를 이렇게 주게 됐는데 그러면은 기념을 100주년 이민법을 기념하는 1924년에 이걸 이제 존슨 리더 액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칼빈 쿨리지가 5월 26일에 사인을 했다. 이 쿨리지 대통령이 뭐에 사인을 했냐면은
이민자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이민자를 이제 1911년도에 15%라는데 그거를 1970년대까지 5%로 줄이기로 한 결정을 1924년에 법안을 이렇게 가결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1970년도까지 15%를 5%로 이렇게 줄이는 그러한 법안이었고, 이것이 이제 1965년도에 이민법이 이제 새롭게 통과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유효했으니까 1965년이면 이제 제가 1964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까지 미국에 이민을 감수하다가 제가 태어난 이후에 미국에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뭐 많이 미국이 뭐 100년, 200년 전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과 한 몇십 년 동안에 이민을 받아들였다는 것. 1965년 이후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법이 통과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이민을 그냥 팍팍 줄이는 그런 정책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터키가 이제 키프로스라고 불리는데,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구브로라고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나올 때 이제 구브로로 잘 알려지는데, 그 키프로스 그 위쪽에 지금의 터키가 있는데 터키가 침공을 한 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1974년 7월 20일로 나와 있는데, 1974년 7월 20일 날 터키가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 뭐 성경에서는 구버로, 그렇게 나와 있는 지역을 터키가 침공하면서 지금 북쪽에는 터키가 한 20% 정도 되고, 남쪽에는 이제 터키 그 좌측으로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가 나와 있는데, 그리스계가 많이 거의 대부분 이제 살고 있었는데, 키프로스의 80%를 남쪽에 그리스, 그리고 북쪽에 지금 터키가 한 20% 인구 비율로 보면은 영토는 그래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물론 남쪽이 이제 하는, 북쪽은 한 3분의 1 정도, 남쪽은 3분의 2 정도 대충 이제 눈 대강으로 그 정도 보이는데, 이런 형태를 띠게 된 게 1974년도에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프로스 남쪽은 머조리티인 그리스 사람들이 80% 정도 인구로 있고, 북쪽에 마이너리티인 터키계가 20% 정도. 그전에는 이제 섬에서 뭐 터키 사람들이 북쪽에만 있었던 게 남쪽에도 있었는데, 그 1974년도에 터키가 침공을 하면서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갈등이 되니까 그리스 사람이랑 다 북쪽으로 지금은 와서 산다고. 그 1974년도가 지금까지 이 지속이 되니까 한 50년 전에 발생한 것이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 섬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닉슨의 그 사임 문제에 대해서 1974년도 8월 9일 날 있었는데, 이것을 또 기념일로 잡아가지고 닉슨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1972년 6월 17일부터 닉슨이 무너지기가 시작했다. 그래서 뭐 워싱턴 포스트에 밥 우드워드 기자랑 칼 번스타인 기자가 그것을 넘어갈 뻔했는데, 닉슨이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녹음 파일 뭐 같은 거 다 이렇게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법원이 공개를 하라고, 그렇게 1974년 7월 25일 날 이렇게 미국의 대법원 수프림 코트에서 이례적으로 그것을 테이블 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그때 사임을 하게 되는 8월 8일 날 사임을 했으니까 뭐 한 2주 정도 있다가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또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FR에서 기념하는 것은 첫 번째 대륙의회 First Continental Congress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774년 미국이 독립선을 하기 이제 1776년 한 2년 전에 첫 번째 컨티넨탈 컨그레스 대륙 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다. 이것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여서 그 보스턴 티 파티에 대해서 영국이 벌을 의회에서 징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관용의 법을 이제 Intolerable Act라고 영국에서 제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모인 대표들을 보면 이제 존 아담스나 샘 아담스, 패트릭 헨리, 조지 워싱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그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첫 번은 1774년에 모였다가 그 다음 이듬해 1775년도 5월 달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제 컨티넨탈 컨그레스가 모인 그런 것을 CFR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길을 최근 것으로 이제 돌리면 홍콩의 우산 운동, 엄브렐라 무브먼트. 그때 이제 홍콩에서 시위를 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하면서 뭐 후춧가루나 이렇게 눈물 흐르는 체류탄 같은 거 이제 아마 이제 막기 위해서 우산을 지녔다 그래가지고 엄브렐라 무브먼트라고 그런 운동 2014년 9월 26일 날짜로 이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이제 원래 영국이 지배하다가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을 하게 돼가지고 다시 중국이 관할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2007년에 뭐라고 했냐면 베이징에서 우리가 2017년도에 선거를 해서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4년 8월 31일 날 베이징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관할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제 2명이나 뭐 3명의 후보들을 뽑아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투표할 수 있던,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중국이 완전한 지배, 그 사이에 이제 홍콩은 어떤 걸 택할지 자신들에게 특별히 관여를 하지 말고 자신들의 자치를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2014년 9월 26일 날 우산 엄브렐라 무브먼트, 우산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지만 많은 이해관계가 물려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CFR에서 또 주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이 이제 그런 시위를 계속할 수 없는 게 아주 강력한 그 보안법을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 아주 막중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법을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셔널 시큐리티 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셔널 시큐리티 로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R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제 공산당을 만드는 그해 1949년 10월 1일인데 그것을 또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PRC라고 해서 People's Republic of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중국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PRC가 1949년 10월 1일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마오쩌둥이 이제 당시에 국민당과 여러 대결을 하는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대장정을 선택해 가지고 피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1949년 천안문, 지금의 천안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20만 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 1949년 10월 1일 날 그것을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 날을 CFR에서 또 이렇게 기념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정은 이제 1934년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long march, 아주 긴 여행을 해서 긴 장정을 해서 했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고 해서 long march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년에서 59, 69, 79, 79년이니까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국에 외교 관계를 시작을 해서 PRC,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그런 외교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소개해드린 것은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CFR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앞에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구버로의 키프로스섬의 터키와 그리스계, 남쪽의 그리스계, 북쪽에 터키가 있는 것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북부 마케도니아 위쪽에 세르비아하고 코소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영국에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대륙회의를 했던 그런 데도 기념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미국의 대륙회의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대륙에 생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짱구되는 그 과정도 기념일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그 법에 따라서 미국은 이렇게 잘 움직여가는 것을, 저도 뭐 미국에서 뭐 한 30년 못되게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게 눈에 한국과 아주 대비가 되는 모습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나라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민법도 1924년도에 이민을 축소하려고 하다가 1965년도까지 그래도 축소했는데 이거 아니다 해서 다시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왔다는 거. 한 100년의 긴 세월을 보게 될 때 처음에는 이민을 축소해 가다가 나중에 후반부에는 이민을 증가시키고, 지금은 또 기로에 놓여서 또 어떻게 뭐 남쪽에 이렇게 멕시코나 아리조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도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지만, 그런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홍콩에 10년 전에 있었던 우산 그 엄브렐라 무브먼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나토가 또 이렇게 창설된 것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쪽에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유럽 쪽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분쟁에 홍콩이나 코소보 문제나 그런 것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떤 기념일이 이렇게 잘못하면 한반도나 대만에서 기념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주시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지금 CFR에서 그런 것을 기념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좋은 기념일로 남기 위해서 대만과 한반도,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와 함께 아래쪽으로 북한의 또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가운데에 이런 세계의 흐름들을 이렇게 CFR은 외교 쪽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